안녕하세요. 왕초보 윤씨와 함께 풀어보는 건축사 시험 1교시 대지 분석 21년 1회 기출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크진 않지만 내용을 놓쳤을 때에는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서 내용을 꼼꼼히 잘 현황도나 답안지에 트래싱지에 입력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위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 산정 및 주차 계획이라는 문제이고요. 중요한 부분에 제가 박스를 쳐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므로 정부결조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이고요. 최고 층수는 7층 이하입니다. 대지 면적은 미리 현황도를 보고 산출할 필요가 있고요. 최대 건폐율과 최대 용적률의 제곱미터도 미리 산출해서 입력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조건을 보겠습니다. 계획 조건에는 모든 인적 대지 레벨은 평탄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획 대지 주변 도로는 통과도로이며 통과도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황도를 봤을 때 도로가 통과도로인 경우 4m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현재 3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계획대지의 모든 경계선 모퉁이의 교차각은 90도이다. 예, 가각 전제 때문에 90도라고 명확하게 일러준 부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층은 전시장 및 다목적 강당 등으로 계획하고 2층 이상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획한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층고는 1층 6m, 2층 4.5m, 3층 이상은 전부 4m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정부결조나 이격거리를 계산하는 표를 할 때 층수와 층고를 입력을 할 때 6m, 그 다음 4.5m, 그 다음부터는 4m 층고로 올라가도록 기입을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각 층의 건축물 너비는 5m 이상으로 한다. 예, 5m 이하가 될 때는 건축물의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5m 이상으로 너비가 되는 경우에만 건축물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차는 총 6대인데요. 일반형 주차 4대,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2대를 포함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 단위 구획은 필로티 내부 및 세로의 연접 주차가 불가하다. 최근에 연접 주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연접 주차가 아닌 주차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필로티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수직이며 벽체 두께를 고려하지 않는다. 네, 외벽을 수직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네, 이격거리 및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하여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과 같이 이격한다. 예, 아주 일반적인 정북일조에 대한 문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덩어리져서 정북일조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예, 이격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은 1m, 휴게 마당 경계선에서는 1m. 예, 이 부분은 제가 현황도에 미리 표기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1m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선을 휴게의 마당으로부터 1m, 그리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건축선으로부터 1m, 그리고 이따가 도로 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부터도 1m를 이격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리 현황도에 표기해 주세요. 주차 구획과의 이격거리는 인접 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1m, 동일하죠.
그리고 건축물과는 0.5m 이상 주차 구역이 이격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휴게마당 경계선으로부터는 1m 이상 주차 구역이 이격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파란색, 만약에 현황도에 파란색 볼펜으로 이 부분도 기입을 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과 일반 주차 구역 사이에는 1m를 사이를 둬라, 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선 박스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면 작성 요령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요. 중복된 층은 그 최상층만 표기한다. 예, 보통 그렇게 하죠. 뭐 3층이랑 2층이랑 같을 때는 3층만 표기합니다. 예, 그리고 상층부의 건축물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1층 건축 영역과 주차 계획을 표시하는데 1층 평면도와 주차 계획도에 대한 얘기예요. 1층 건축 영역과 주차 계획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상층부의 건축물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점선을 표시하는데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층보다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은 용적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면도에서 제시되는 AA- 최대 건축 규모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기준 레벨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표기한다. 예, 이건 답안지에 그 단면도에 표기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제한선, 이격거리, 층수, 치수 등을 이제 표기하라는 내용이고요. 네, 300분의 1로 작동을 해야 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까지 표기한다. 예, 보통 이게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박스를 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현황도를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제 개인적으로 현황도를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되고 현황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네, 이번 문제는 전국 일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차 진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로의 확보 부분, 가각 전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예. 북측 방향은 이 상부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전국일조가 이쪽에서 예,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예, 공지 부분, 근린공원이나 공지는 예, 정부일조에서 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선이 좀 근린공원이 상당히 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선이 안 올라오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지의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대지의 면적은 도로의 확폭 및 가각 전제가 끝난 대지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A 부분은 요게 제가 미리 그리드를 쳐놨는데요. 여기까지 요 주황색 선까지 봤을 때 5m 5.5m 곱하기 그리고 이 길이 20m를 했을 때 110제곱미터입니다. A의 부분은 110제곱미터이고요. B의 부분은 이 도로를 먼저 확폭을 한다고 했을 때 3m 도로이기 때문에 또 밑에가 하천이기 때문에 제 대지를 1m 더 확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까지 확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각전제 부분인데요. 6m 도로와 4m 도로가 만났을 때 가각전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각전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 형태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은 상태예요. 먼저 4m, 3m, 3m, 2m, 3m, 2m, 2m, 2m를 기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원래는 8m 미만 6m 이상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6m 그리고 이것도 6m 미만 4m 이상인데 4m로 간략하게 좀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6m, 4m 이 밑에도 6m, 4m, 6m, 4m로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90도 미만일 경우
그리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해서 표로 만듭니다. 이번 경우에는 90도잖아요. 정확하게 90도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6m 도로와 4m 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6m 도로와 4m 도로, 예, 6m 도로와 4m 도로가 만나는 각각 2m를 가각전제를 해야 합니다. 예, 다시 돌아오면 이 부분을 그리드 두 칸 2m, 2m를 가각전제를 하면 휴게마당도 살짝 날아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서 휴게마당이 있기 때문에 가각전제를 안 하는 걸로 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휴게마당이 있건 없건 도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로 이 부분이 먹고 가각전제를 하는 걸로 푸는 게 정답이 아닐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부분의 면적도 구해봤을 때 길이는 30m죠. 30m 그리고 폭은 이제 확폭을 했기 때문에 8 더하기 6.5, 14.5m를 하면 435m인데요. 여기서 가각전제 한 부분을 공제를 해야 되겠죠. 2m 곱하기 2m 나누기 2 하면 2제곱미터가 돼서요. 435 빼기 2는 43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에는 543 제곱미터가 대지의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계속 어프로치를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쪽은 차량 진출이 불허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차량이 진출입이 되겠구나. 뭐 여기까지 다겠죠. 근데 정부길조가 세게 들어오는 부분이 그 이제 주차로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정부길조가 들어오는 이 부분을 주차장을 먼저 조건에 맞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주차가 일반 주차 4대 그리고 장애인 주차 2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그려놨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서 배치를 해보니까 공교롭게 정확하게 들어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차는 이 자리가 맞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여기까지는 이제 잘 풀었었어요. 아마 대부분 잘 풀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잖아요. 진입로 부분은 6m의 폭이 필요한데 6칸 6m의 폭이 필요하고 색깔을 투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칸을 정확하게 이쪽으로 6칸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고요. 주차장 진입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죠. 그리고 이제 정부결조의 이격거리를 이 부분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린 공원과 맞닿은, 근린공원과 맞닿은 부분은 건축물이 이제 정부결조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꽉 차게 충분히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 부분도 건축물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정부결조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격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결조의 대지 우선 3m이기 때문에 뭐 가중평균 할 것도 없이 그냥 3m 레벨이고요. 내대지는 0m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m와 0m를 가중평균하면 1.5m, 이 지점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레벨, 가중평균된 레벨에서 정부결조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결조 이격거리를 구하는 표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선은 표로 봤을 때 1층부터 7층까지 최대 높이 7층이라고 아까 지문에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층고는 6m, 4.5m, 그 다음부터는 4m라고 했고요. 그래서 적용 레벨은 아까 1.5m였잖아요. 그러면 1F 레벨이 아까 0이었어요. 0 마이너스 1.5m
적용 레벨 1.5m였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5m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이격거리는 아까 모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적어놓고요. 예, 정북일조 사선에 대한 이격거리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1.5m를 이제 이 6m에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게 4.5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9가 되나요? 예, 9가 되겠고 이 부분은 13. 그 다음에 40 더하면 되죠. 17, 21, 25. 예. 요 높이 입력할 때가 저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29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D 같은 경우는 전국일조이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서 그 2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25, 이 부분은 4.5, 이 부분은 6.5, 이 부분은 8.5, 이 부분은 10.5, 이 부분은 10.5, 그 다음에 또 2를 더하면 14.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m 이하는 그냥 단순하게 1.5m만 이격을 하면 되잖아요. 예, 정부일조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1.5씩 되고, 이 부분은 유효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격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층 같은 경우에는 6.5m가 이격이 되는 부분이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8.5m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이 되는 부분이고 5층 같은 경우는 10.5m가 이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북일조가 뭐 정북일조도 날아오고 뭐 채광사선도 날아오고 여러 가지 사선이 문화재 사선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칸은 좀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현황도에서 문제를 좀 더 어프로치를 해보면 1층이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조정하고 우선 1층 같은 경우는 그 차량 이제 차량 진입로와 주차 차로, 주차 차도 부분을 빼고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1층은 우선 이 뒤쪽 부분은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1층이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 주차의 차도와 건물의 이격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문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주차 구획과의 이격거리는 나와 있고요. 근데 주차 차로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혹시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주식 직각 주차, 우리가 직각 주차로 제대로 배치를 했죠. 예. 일단 차도와 어떤 건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요. 휴게 마당과의 건물과는 1m를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휴게 마당과는 1m가 정확하게 이격이 됐고 주차 차도, 여기 차도라고 써놓을게요. 차도. 차도와는 크게 지금 이격거리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층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1층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층을 한번 볼까요? 2층.
네. 1층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면적이 1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2층은 차도 부분을 필로티로 가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층이 9m 층고인데요. 9m까지는 1점 정부 1조 부분에 1.5m까지만 이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주차장은 절대로 어, 그 위를 필로티로 씌우면 안 된다는 지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저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계획을 한번 해볼게요. 예. 2층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3층이 중요한데, 3층 같은 경우는 아까 표에서 돌아가 보면 3층부터는 정부 일조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3층 같은 경우는 6.5m,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6.5m, 4층은 8.5m, 그렇게 이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6.5m. 네. 6.5m가 이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2층과 3층은 동일하게 올라가도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2층부터 3층은 동일 면적으로 산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을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4층은 8.5m잖아요. 그러면 8.5m면은 여기서 두 칸이면 여기까지죠. 그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4층.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은 뭐한요 정도 색깔로. 물론 이쪽도 당연히 이제 4층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층은 이 면적이 4층으로, 그리고 여기는 3층이겠죠. 여기는 3층이고요. 4층은 여기서부터 8.5m가 이격된 이 면적이 4층의 면적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5층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2m가 또 더 들어간, 예,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0.5m가 이격이 된,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5층이 될 거예요. 예, 여기도 이제 5층이겠죠. 5층. 그리고 6층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부터 또 몇 미터죠? 6층은 12.5m. 6층은 여기서부터 또 이쯤 되겠죠? 6층. 예, 6층. 어, 그래서 이렇게 쭉 계획이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용적률을 초과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하려면 6층부터 각 층의 이제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하면은 이쪽 면적이 나올 거고, 또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하면은 이쪽 면적이 더 나오는데, 그렇게 더해주면은 이제 6층 면적이 나오고요. 5층 면적은 요 부분만 또 6층 면적에 더해주면 되고, 4층은 또 이 부분만 5층 면적에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층부부터 면적을 쭉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5층, 4층, 3층까지, 2층, 1층까지 전부 면적을 구해서 표로 정리한 다음에 그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상층부에 이제 작은 면적부터 날리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용적률을 맞추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6.5m가 이격이 되고 4층은 8.5m, 5층은 10.5m, 6층이 만약에 있었다면 12.5m가 이격이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요 하부는 이제 필로티가 형성되니까 점선으로 표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면도, 배치도도 5층과 3층 부분은 홀수 부분을 해치로 해서 좀 더 명쾌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격거리를 잘 표기해서 점수가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배치계획을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도 지금 배치계획이 아니죠. 대지 분석. 대지 분석을 풀어보았고요. 대지 분석을 완벽하게 1시간 내에 풀어내야 배치계획에 2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깊은 이해를 하고 이격거리를 잘 구해서 누락 없이 정확한 면적을 빠른 시간 내에 산출해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지 분석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